익힌 토마토, 올리브 위에 볶은 마늘, 오히려 잠 못 자고 혈액이 탁한 사람한테 추천을 이제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젖산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마늘을 먹을 때는 이 올리브 위에 볶으면 오히려 몸에서 흡수하는 흡수율이 한 5배 정도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자연 속에 살고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의 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피부 바깥쪽으로 순환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으로 열을 빼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바깥은 더워지고 열이 되고 건열 속냉이 되는 거예요. 겉은 열이 나고 정상적인 또 속은 냉해지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속이 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체 오장육부 내부의 혈액이 어떤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또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속을 데워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데우고 산소를 잘 돌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한 3가지 정도 최고 어떤 암 환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추천을 드린다면, 첫 번째 황기 삼계탕입니다. 우리 삼계탕에 황기 많이 넣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혈액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해요. 네,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가 들어가면 이 차가워진 위장을 데워주고요. 또 이제 황기, 우리가 땀날 때 많이 먹습니다만 이 황기의 핵심 성분이 뭐냐면 이소플라본 계열인데요. 프로모노레틴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딴 거보다도 우리 암세포는 자기가 먹고 살려고 막 신생 혈관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혈관에 생성되는 걸 차단하는 효과가 이미 그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황기삼계탕을 먹으면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위기능도 좋아지게 하면서 좋은 혈액을 만들게 하고요. 또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확장하는 걸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황기삼계탕을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몸에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잘 붓고 몸이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뭐 그냥 차로 제가 따뜻한 생강차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무엇보다 세포 끝까지 피를 보내주는 그런 일종의 뭐 천년의 뭐 혈액순환제랄까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쓰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생강 속에 진저롤 성분이 있거든요. 진저롤 성분은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오히려 천년 혈액 순환을 시키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전체적으로 혈액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생강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 못 자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이제 혈액의 질의 문제가 있는, 균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익힌 토마토죠. 익힌 토마토와 마늘 볶음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토마토에는 뭐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작용을 하고 발효를 하기 때문에요. 젖산이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암세포는. 그래서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젖산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은 뭐 알리신이라는 항암 효과 아주 뛰어난 성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리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마늘을 먹을 때는 이 올리브 위에 볶으면 오히려 몸에서 흡수하는 흡수율이 한 5배 정도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익힌 토마토, 또 올리브 위에 볶은 마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잠 못 자고 혈액이 탁한 사람한테 추천을 이제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는 겉은 열이 나고 속은 냉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또 이미 속이 차가워진 상태고 암 환자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되면 일반적으로 더우니까 우리가 찬 아이스크림 같은 거 찾게 되잖아요. 찬 음료라든지 찬 과일도 우리가 냉장고 바로 꺼내서 차게 먹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찬 게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여름에는 속이 냉하고 겉은 이제 더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찬 과일 같은 걸 먹게 되면 위장이나 몸 속에 어떤 혈관을 더 수축이 하게 되죠. 차지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더 안 되고 오히려 저산초성이 더 빠지게 되고, 또 세포는 오히려 암세포가 더 변할 수가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찬 음료라든지 찬 과일을 좀 주의를 해라.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입맛이 없잖아요, 여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단 걸 찾게 되거든요. 단 걸 찾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오히려 좀 선선해지니까 저녁에 또 오히려 야식 같은 걸 이제 찾게 되는데 특히 과일 주스. 여러분들 주스, 과일은 좋다고 생각하고 과일 이렇게 짜서 먹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 덩어리가 되는 거죠. 과일 주스라든지 또 액상과당으로 된 음료들이 있잖아요. 뭐 사이다 콜라 마찬가지죠. 그다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죠.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게 되고요. 이 혈당은 단순 혈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식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무한 증식하도록 어떻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 없다고 너무 달거나 또 자극적인 이런 것들 피해야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여름철에 더우니까 또 피곤하고 힘드니까 뭐 에어컨 틀어놓고 밑에 이제 누워 있으면 뭐 일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체온이 우리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씩 막 급감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체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여름에 특히 이 덥다고 에어컨 바람 아래에 누워 있는 걸 피해야 되고요.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는 계단 오르기 좀 숨이 찰 정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 최대 심박을 한 120에서 13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하체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엔진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말단에까지.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위축이 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걸 좀 나름대로 실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암 발병 원인 1위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찌면 암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꼭 살찐 사람만 암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마른 체형의 암 환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마른 사람은요, 겉은 마르지만 속에 지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내장 지방이죠. 그 보면 이제 근육량은 부족한데 속에는 이제 근육량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겉보기는 날씬해도 배 속에 지방 덩어리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많으면 무엇보다 지방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혈액 에너지, 뭐 혈관을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액 에너지가 가는 그 경락에 이끼가 낀 거하고 똑같거든요. 강바닥에 이끼가 껴있는 거. 내장 지방이 있으면 혈액순환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면요, 혈액이 정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탁해집니다. 강물이 흐르질 못하면 탁해지고요. 그 탁해진다는 건 뭐냐면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사이토카인, 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막 뿜어 나오죠. 그러면 정상세포는 이 염증의 환경 속에서 정상세포가 자라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염증의 상황이 되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충분한 포도당이나 좋은 산소를 보내줄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되고 그 상황에서 염증이 있고 세포가 살아나려면 암세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른 사람도 충분히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근육이죠, 근육.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지방이 너무 많다는 게 핵심. 마르지만 속에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더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근육은 또 뭐냐면 지방이 없더라도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마른 사람 중에도 지방도 많지 않으면서 근육도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근육은 뭐냐면 혈액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죠, 길. 제가 이제 혈액 에너지 강에 비하면 강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강폭이 있어야지 그 속으로 혈액 에너지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근육이 부족하면 우리 하체 있죠. 하체, 종아리 근육. 뭐 엉덩이, 허벅지 쪽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 하체 근육이 부족해집니다. 하체 근육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체는 직립동물이잖아요. 서 있기 때문에 이 중력에서 아래로 정맥이 이게 정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뿜어 올려주는 거는 하체 근육이란 말이에요. 특히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부족하면 밑에서 펌핑을 제2의 심장으로서 펌핑을 못 해주게 되고요. 그럼 순환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고 미세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고요. 미세혈관이 막히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암세포가 좋아하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 표현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산소 환경이 되고 저체온 환경이 된다는 거는 세포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암세포가 자꾸 생겨나니까 오히려 역으로 어떤 현대의학에서는 그 암세포가 있는 환경을 보니까 저산소고 저체온이니까 암세포가 이 환경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똑같은 원인인데 사실은 관점의 차이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부족해지고 미세혈관이 막히면 정상적인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정상 세포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랐다는 거는 그 사람이 혈액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환자를 딱 걸어 들어왔을 때 한의사가 딱 보고, 환자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마른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딱 보거든요. 이 사람이 소화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혈액 에너지를 잘 못 만들거나, 또 하나는 만드는 거는 잘 만들어도 이 사람이 소모가 너무 많구나. 저녁에 잠도 못 자면서 에너지 소모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육체적이든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먹는 거에 비해서 소화는 그런 대로 시키지만 소모가 더 많거나, 이런 걸 이제 저희들 한두 가지만 체크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이제 에너지 상태, 혈액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른 환자분이 얘기하지 않은 문제점까지도 저희들이 그 에너지 상태로서 진단을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불문 진단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혈액 에너지 상태만 보면. 근데 대부분 마른 사람들은 혈액 에너지를 만드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위가 무력하고 위기능이 약하게, 또 위의 어떤 용량이 작게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후천적으로 식습관을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자극적인 걸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위에 어떤 중요한 위 점막을 손상을 주고요. 이렇게 되면 또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기 때문에 이제 마를 수밖에 없죠. 이 마른다는, 소화 기능을 못하면서 마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이 좋은 피를 못 만든다는 거는, 혈액 에너지를 잘 못 만들고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가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면역의 군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정상적인 사람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암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 좋은 혈액을 만들기 때문에 혈액 속에 백혈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임파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마르고 소화가 안 돼서 혈액을 잘 못 만들어서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군대가 부족한 거죠. 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암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암이 발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만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암이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만하다는 거는 혈액 에너지 가는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길이 막히게 되면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그 어떻게 보면 유통망이랄까, 그게 차단이 되는 게 비만이잖아요. 차단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암 발병 원인의 1위가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위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마른 경우에도 내장 지방이 많거나 근육이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가 면역을 하는 그런 좋은 혈액을 못 만들게 됐을 때 충분히 암이 걸릴 수가 있다.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